문화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 수사 의뢰나 징계를 공고받은 지자체는 대구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별다른 조사도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배추 뿌리에 작은 혹이 생겼다가 점점 커지는 배추 뿌리 혹병이 퍼지고 있습니다. 전압력이 강하고 피해가 극심해 배추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상북도가 관광 전략을 확 바꿉니다. 관광 트렌드에 맞지 않는 콘텐츠는 전면 재정비합니다. 지역 소비자들이 3개월 연속으로 경제를 비관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0월 4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은 점차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아침 기온은 쌀쌀한데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여기에 오후 들어 경북 동해안 지역을 시작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어제 청명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면서 바깥 활동하기 참 좋았죠. 오늘은 우리 지역 맑은 하늘이 드러나다가 오후 들어 조금씩 흐려지겠습니다. 또한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선선하니 연일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대구의 아침 기온 12도, 안동도 12도를 출발하고 있고 낮에는 대구와 안동 모두 24도가 예상돼 오늘도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겉옷을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25호 태풍 콩레이가 우리나라에 북상하면서 오늘 오후 경북 동해안 지역을 시작으로 우리 지역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에는 경북 남부에 비가 오겠고 내일은 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지역에 세찬 비바람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운행이 전면 중단됐던 도시철도 3호선은 복구 작업을 마치고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그제 일어난 사고는 선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서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노레일인 대구도시철도 3호선은 지상 20m 높이에서 전기로 움직인다는 것을 제외하면 일반 열차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은 궤도빔을 따라 전동차가 움직이는 구조인데 궤도빔과 빔 사이에는 일반 철로처럼 이음 부분이 있습니다. 더우면 선로가 늘어나고 추우면 줄어드는 것을 완충해주는 이 이음 부분은 사람 손가락을 닮았다고 해서 핑거 플레이트라고 불립니다. 어제 사고가 난 팔달철교는 강풍이 심한 곳이고 전동차가 받은 압력은 고스란히 핑거 플레이트로 전달됐습니다. 팔달철교 같은 경우에는 철교 특성상 진동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의 피로 하중이 계속 누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핑거 플레이트를 지탱하고 있던 볼트 6개가 모두 부러진 것입니다. 이 조인 튜브가 기본적으로 50mm인데 팔달철교는 51c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볼트 부분에 걸리는 휨 모멘트가 굉장히 커서 그래서 이 볼트 부분이 절선된 걸로. 떨어져 나간 핑거 플레이트가 전동차에 끼인 채 주행하면서 궤도 옆부분에 붙어있던 전기장치들이 부서지고 손상된 것입니다. 제자 8개, 전차선로 길이가 30m입니다. 그 부분을 복구하기 위해서 일시 중지했던 사고입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일본에서 도입한 핑거 플레이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이음 부분으로 교체하고 있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가 외부 충격을 버티지 못한 구조물이 부서지면서 발생한 만큼 단순 교체보다는 정밀 구조 검사와 종합 진단을 바탕으로 한 보강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대구시가 하는 터무니없는 일 가운데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했는데 중앙정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는 오직 한 곳 대구시가 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연히 사후 조치를 해야 하는데 대구시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을까요?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근현대사를 살아온 인물 516명을 묘사한 모자이크 작품. 전복된 난민선에 붙인 소제목 2014년 4월 16일.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 주민들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모두 대구에서 열린 청년미술 프로젝트 출품작입니다. 출품작 중 박정희와 세월호, 사드를 다룬 작가들은 지난해 11월 청년미술 프로젝트가 열리기 3주 전에 작품을 수정하거나 보완,
교체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제가 도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더니 이해를 하셨어요. 이건 문제가 될 게 없겠다라고 참여하신 작가들한테도 제가 여쭤봤죠. 사실 일단 편집은 이게 사드를 다룬 작품인데 사드가 안 드러나게 편집을 할 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큐레이터는 항의하며 자진 사퇴했고 작가 4명은 미술제 참가를 거부했습니다. 1차로 전화가 와서 박문칠 감독 작품을 회의 자료에서 빼고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 대구시 공무원이 이 작품이 뭐냐 이렇게 문의가 문제 제기를 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는 9달 조사 끝에 지난 4월 대구시가 이 청년미술 프로젝트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수사 의뢰나 징계를 권고한 곳 중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3명이 포함된 대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 이 결과가 발표되고 5달이 넘도록 문제가 불거지고 거의 1년이 다 되도록 대구시는 별다른 조사도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올해 또 할 거예요. 하는 거에 대해서도 공청회를 하거나 열린 자세로 이야기한 것이 없고요. 그리고 작가들하고 공식적으로 만나서 어떤 요구나 이야기나 이분들이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가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의 공고에 따라 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40여 명을 징계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2022년까지 관광 전략을 확 바꿉니다. 최근 관광 트렌드에 맞지 않는 콘텐츠는 전면 재정비하고 경주 보문단지를 국제 마이스 복합지구로 육성합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라 천년고도 경주 그리고 유교 문화의 중심지 안동. 경북은 신라와 가야 유교 문화의 중심지이자 화랑, 선비, 호국, 새마을 등 4대 정신의 발상지입니다. 세계적인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경북을 찾는 내국인 관광객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경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경북을 방문하는 비율은 불과 2.6%에 불과합니다. 먹을거리, 즐길거리, 살거리가 부족한 데다 중고등학교 때도 오고 가끔씩 오는데 딱히 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 인프라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경북이 가진 건 문화재밖에 없고 내국인도 자가용 없이는 관광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오는 2022년까지 관광 전략을 확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먼저 시설이 낡거나 최근 관광 트렌드에 맞지 않는 관광 콘텐츠는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영덕 송이장터처럼 시군 특화형 볼거리를 만들고 경주 황리단길을 모범 사례로 일시군 1특화 여행자 거리 조성에 나섭니다.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경북광역 순환버스를 신설하고 외국인 관광객 시내버스 무료화를 추진합니다. 경주 보문관광단지를 세계적인 국제 마이스 복합지구로 육성하기 위해 전시장 중심에 제2 경주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 국제 수준의 쇼핑몰과 엔터테인먼트 시설 유치, 단지 내 순환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합니다. 이 경북 관광의 제일 목표는 관광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다. 또 이 관광공사를 문화관광공사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에 23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합개편하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과 시골학교 교사, 출향인 등이 지역에 숨어있는 관광 명소를 동영상을 통해 소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드는 등 경북 관광 사이버 안내 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배추 뿌리에 작은 혹이 생겼다 점점 커지는 배추 뿌리혹병이 퍼지고 있습니다. 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극심한 데다 전염성이 워낙 강해 김장철을 앞둔 배추 농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령군 다산면의 한 배추밭. 수확을 앞둔 배춧잎이 시들해져 축 처졌습니다. 배추를 뽑았더니 뿌리에 커다란 혹이 붙어 있습니다. 배추 뿌리 혹병으로 배추와 양배추, 무 등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농민들 사이에선 이 뿌리 혹병이 배추의 암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치명적인 병입니다.
90% 수확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가 이제 다른 작물로 대체는 많이 했지. 토자가 토양을 통해 잘 옮겨 다녀 농기계와 작업자 등이 다른 밭을 오염시키는 등 전염력이 워낙 강해 순식간에 뿌리 혹병이 퍼질 수 있습니다. 심하면 뿌리가 썩고 수확량도 크게 줄어 농사까지 포기해야 할 정도입니다. 발병된 토양에서 작업했던 농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되고요. 토양에 석회를 뿌려서 pH가 한 중성 정도 7점도 되도록 토양 개량을 해야 되고요. 경북 지역의 배추 재배 면적은 2,800헥타르. 한 번 발생하면 다음에 다시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철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지역 소비자들이 3개월 연속으로 경제를 비관적으로 바라봤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가 발표한 9월 소비자 동향을 보면 소비자 심리지수는 96.6으로 나타나 지난 7월 98.4로 떨어진 뒤 3개월 연속으로 100을 밑돌았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 이하면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응답이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6개월 뒤 경기를 예상하는 향후 경기 전망 소비자 동향 지수는 지난달 77을 기록했습니다. 여행의 계절 가을을 맞아 경북의 관광 명소를 기차를 타고 둘러보는 경북 나들이 열차가 확대 운영됩니다. 경북 나들이 열차는 매주 금요일 낮 동대구역에서 출발하는 포항 바다 열차와 금요일 야간에 운행하는 청도 불빛 열차, 토 일요일에 다니는 분천 산타 열차 등 3개 코스 10개의 테마 여행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달에는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과 문경 사과 축제를 기차를 타고 관람할 수 있는 특별 열차도 추가로 운행합니다. 택시 공급 과잉이 전국에서 대구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 대구 지역 택시 수는 17,000대로 적정량보다 6,100여 대가 많아 초과 공급 비율이 36%에 달했습니다. 2015년과 비교해 올해 4월까지 대구에서는 택시가 480여 대만 줄어서 공급 과잉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 같은 감차 속도로는 택시 공급 과잉을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오피스텔 매매 가격이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3분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 가격 동향을 보면 대구 매매값이 지난 2분기보다 0.6% 떨어졌습니다. 대구 지역 오피스텔 평균 매매 가격은 8,987만 원으로 한국감정원이 가격을 공개한 올해 1월 이후 처음으로 9천만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지난달 기준 대구 오피스텔 평균 매매 가격은 6대 광역시 가운데 광주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범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구지방경찰청에 1억 원을 전달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달된 1억 원은 앞으로 CCTV와 보안 등을 설치하고 공가와 폐가 정리 같은 범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쓰입니다. 한국감정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공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법원 이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수성구 연호동 일대 법조타운 토지보상비 20억 원이 올해 정부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됐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토지보상비 100억 원이 추가로 잡혔습니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구법원 이전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민 의견 청취와 전략 환경 평가, 사전제 영향성 검토가 진행 중인데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내년 7월 지구계획 승인과 내년 말쯤에는 토지 매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어제 청명한 가을 하늘이 이어지면서 바깥 활동하기 참 좋았죠. 오늘은 우리 지역 파란 하늘이 드러나다 오후 들어 조금씩 흐려지겠습니다. 또한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선선하니 연일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대구의 현재 기온 12도, 안동도 12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에는 대구, 안동 모두 24도가 예상되면서 오늘도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겉옷을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25호 태풍 콩레이가 우리나라에 북상하면서 오늘 오후 경북 동해안 지역을 시작으로 우리 지역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에는 경북 남부에 비가 오겠고 내일은 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 그 가장자리에 들면서 오후 들어 우리 지역 조금씩 흐려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변화입니다. 대구의 이 시각 기온 12도, 영천 9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24도, 영천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의 아침 기온 10도, 김천 7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모두 24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2도, 의성 10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24도, 의성 25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23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지역에 세찬 비바람이 예상되니까요.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